자, 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일단 오늘은 국어 시험을 망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망친 사람들 꽤 많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년에 이제 재수를 하거나 N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수를 하거나 이런 결심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피폐해진 마음, 답답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영상입니다. 정신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 보통 이제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겪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M사라던가 E사라던가 D사의 인강 강사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인강 강사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은 리뷰하고 수강평이죠. 근데 이 리뷰나 수강평에는 좋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지금 이 굉장히 대형 사이트죠. 그래서 일단 1년에 이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만 몇만 명이에요. 거의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M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넘게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친구들 중에서 자 만약에 뭐 10만 명이 듣는다고 쳐봅시다. 10만 명 중에서 딱 1%면 몇 명이죠? 1%라고 쳐도 1000명인가요? 1000명일 거예요. 1000명만 댓글을 올려도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10만 명 중에 1% 정도면 뭐 머리가 정말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이 친구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 사람들 걸 듣게 됐고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니까 이 선생님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무조건 되겠다. 그렇게 듣는데 들어도 안 되거든요.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약한 부분이 다르고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사고 체계가 달라요. 사고 체계. 사고 체계와 사고 과정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본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괄적인 수업을 듣고 만인이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이걸 개별적으로 본인이 이제 잘못된 사고 체계나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보통 인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이 제자리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들었는데 안 나와. 근데 다른 애들은 리뷰를 보니까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강사의 강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전부 다 본인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국어를 못하는 앤가 봐. 나는 국어를 원래 못하는 건가 봐. 이러면서 국포자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국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니까 뭡니까? 점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이제 잘못을 성찰하시되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자기 탓을 하지 마시라. 그 독입니다. 독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너무 겸손을 가르칩니다. 너무 겸손을 하게 되면은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자,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탓 아닙니다. 시험 잘 못 본 거 여러분들 지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따라줘서야 또 방법이 좀 잘못돼서야 여러분한테 안 맞는 강의를 들어서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을 회복을 하신 다음에 일단 내 책임이 100% 아니라는 사실만 알게 되어도 좀 마음이 났습니다. 그쵸? 당당하게 부모님께 말씀도 하십시오. 예. 제가 강의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고치면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부모님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금 욕망하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 그 체제가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욕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 2등급 얼마나 많이 원하십니까? 국어 1, 2등급 얼만큼 욕망하십니까? 자다가도 1, 2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까? 만약 그 정도로 1, 2등급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1, 2등급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8등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라도 1, 2등급이 되어야겠다. 결심하시고 욕망하셔야 됩니다. 욕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배운 친구들 8등급, 7등급, 6등급 중에 1, 2등급 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1, 2등급을 욕망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욕망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욕망의 크기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장에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강사들의 학력이 어떤지, 경력이 어떤지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시험장에는 혼자 가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치게 되면 이 화면 속의 이분들, 여러분들이랑 다시 마주할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사부심, 학원부심도 있죠. 학원부심 이런 거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유명한 학원에 다닌다. 내가 어떤 유명한 선생한테 배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욕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이 가장 빠르냐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떤 전략이 가장 빠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르게 1, 2등급 되고 싶으시죠? 그럼 제 말 들으십시오. 바른 전략이 가장 빠릅니다. 바른 전략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전공법이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제일 빠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말을 새겨두시고 일단 먼저 자존감 회복하시고 욕망하시고 그 욕망의 크기만큼 노력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교육특구 목동이나 뭐 그런 지역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 또 그곳에 있는 학원들을 보면 스킬 위주로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스킬.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점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다시 과외받아야 됩니다. 대학 가서 다시 과외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서 전공 개론서를 못 읽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카이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전공 개론서를 못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답답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수능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대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에 가셔서 개론서를 읽으시고 그 정보를 종합하여 본인만의 어떤 견해 주장을 바탕으로 레포트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킬 위주의 어떤 공부로는 이런 어떤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풀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쌤, 문제를 맞춰야 대학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출제위원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막 60만 명을 때려놓고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출제위원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고 뭐 틀리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처음 보는 지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를 체크하고 싶겠죠. 근데 60만 명을 한날 한시에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험지와 문제라는 형식으로 이걸 테스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성적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벽에 딱 막혀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이해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고, 이걸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내가 개론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은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머지않아 1, 2등급으로 훨씬 빠르게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전략이 가장 빠르다. 이 말이 뭐냐면 문제를 위한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가서 개론서를 볼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가는 친구들만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해 봅시다. 감사합니다.